안녕하세요. 주식 트레이너 주트입니다. 저희가 지난번에는 1분 만에 재무제표 보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번 편에서는 1분 만에 재무제표로 주식 가치 평가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현재의 주가가 저평가인지 고평가인지 정말 1분만 투자하면 알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이렇게 텍스트로 적어놨기 때문에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뒤로 갈수록 설명을 하면서 그 예시를 들으면서 설명을 할 거니까 꼭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재무제표의 과거 매출과 현재 매출을 기준으로 현재의 주가가 고평가인지 혹은 저평가인지 판단하는 방법입니다. 이것이 100% 맞는 건 아니지만 주식 매매 시 많은 참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꼭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자, 과거 매출이 현재 매출보다 많을 때, 이런 상태일 때 주가는 당연히 과거 주가가 현재 주가보다 높아야겠죠. 왜? 과거 매출이 더 높았으니까. 그런데 반대로 과거 매출이 현재 매출보다 많은 상태인데 주가는 반대로 과거 주가보다 현재 주가가 높을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그 주식의 주가는 고평가일 가능성이 크므로 이런 상태일 때 주식을 매도하는 게 맞고, 그리고 반대로 과거 매출보다 현재 매출이 많을 때, 이런 상태일 때는 당연히 과거 주가보다 현재 주가가 맞는 게 더 많은 게 정상이겠죠. 그런데 과거 매출보다 현재 매출이 많은 상태인데 주가는 반대로 과거 주가가 현재 주가보다 많을 때가 있어요. 이럴 때는 그 주식의 주가는 그 저평가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런 상태일 때는 주식을 매수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자, 이렇게 텍스트로 보면 조금 이해가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시를 들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요즘에 인기가 많은 에코프로 BM입니다. 요 네모 상자가 지금 재무제표거든요. 연별로 해놨고 2018년도부터 23년도 지금 컨센서스가 나왔는데, 자,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2019년도에 얘 주가는 11,000원이었어요. 자, 그러면 2019년도 재무제표를 한번 볼게요. 2019년도 재무제표를 보면은 매출이, 이건 다 매출만 기준입니다. 매출이 6천억이었습니다. 간단하게. 매출이 6천억이었고 주가가 11,000원이었다. 자, 그럼 현재 기준의 컨센서스로 매출이 2023년 8조 9천억, 매출이 8조 9천억입니다. 주가는 최고가 기준 31만 5천원입니다. 자, 과거보다 현재 매출도 10배 이상, 주가도 10배 이상이죠. 간단하게 매출이 6,100억에서 8조 9천억이 됐으니까 현재 매출이 훨씬 많고 주가도 마찬가지로 11,000원에서 31만 5천원입니다. 그냥 간단하게 보자고요. 이거는 참고사항으로 저희가 주식 매매 시 참고하는 사항이니까. 이럴 때는 과거보다 현재가 매출도 많고 주가도 높다. 오케이, 이거는 정상이다. 정상이라고 보면 됩니다. 물론 여기서 좀 더 디테일하게 나가면, 자, 2019년도 12월 달에 6,100억짜리가 지금 8조 9천억이 됐다. 그러면 약 한 13배인가요? 재무제표로 매출이 13배가 됐다. 그러면 주가도 똑같이 13배가 되었냐? 보면 주가는 아닙니다. 주가는 약 30배 정도가 올라갔어요. 그러면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판단 기준을 하면은 재무제표 기준으로 얘가 지금 많이 높구나, 많이 고평가인 상태구나 라고 판단을 할 수 있지만, 이렇게 되면은 또 골치 아파집니다. 이렇게 되면 그때보다는 현재 퍼가 고퍼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계산을 하면 안 되고, 그때의 퍼와 지금의 퍼가 다르기 때문에 그거는 달리 평가를 해줘야 된다 하면서 복잡해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재무제표를 안 보실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보는 겁니다. 그런 거 다 빼고 그 재무제표의 매출액과 그때의 그 주가 수준, 그리고 현재 재무제표의 매출액과 현재의 주가 수준, 이거하고 비교해 봤을 때 저평가인지 고평가인지 그거를 기준으로 삼는 겁니다. 우선. 자, 그러면
금량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자, 금량. 2018년도, 자, 2020년도로 한번 잡아봅시다. 여기 2020년도에 금량 주가가 1,520원이었습니다. 자, 그럼 2020년도 요 매출을 한번 볼게요. 매출이 1,700억이었습니다. 62억 그냥 떼고 말하기 귀찮으니까. 자, 그럼 2020년도 금량 재무제표가 1,700억, 그때 주가는 1,520원. 자, 현재로 가봅시다. 금량은 주식이 작아서 그 애널리스트들이 컨센서스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나온 2022년 기준으로 볼게요. 자, 2022년도에 금량이 가장 높았던 게 대충 한 이 정도겠네요. 41,000원. 41,000원. 자, 41,000원. 주가는 41,000원. 이때보다 주가는 몇 배입니까? 30배. 40배는 아니고 한 대충 35배 되나요? 주가는 35배가 뛰었어요. 그럼 재무제표에서 매출도 35배가 뛰었는지 보는 겁니다. 근데 재무제표를 보면 얼마 차이가 안 나요. 2020년도에 1,700억이었는데 2022년도에 2,100억밖에 안 됩니다. 2배도 차이 안 나죠. 재무제표에서는 2배도 안 되는데 현재의 주가는 35배가 된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고평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앞에서 설명드렸다시피 지금 다른 거 다 제껴놓고 이렇게 재무제표로만 심플하게 얘기할 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2023년 요때 재무제표가 나오면 또 이때 기준으로 한번 보면 되겠죠. 근데 현재 다른 분기별 재무제표를 보더라도 그렇게 높을 것 같진 않아요. 그러면 요 재무제표 기준 주가의 가치를 평가를 한다면 현재 금량은 고평가인 상태다. 그렇기 때문에 매수는 조금 그렇고 오히려 갖고 있으면 매도를 해야 될 때다 라고 기준을 잡아볼 수가 있습니다. 기준을. 자, 금량은 이렇고, 자, 다른 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즘 또 인기 많은 나노 신소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나노 신소재 2020년 기준으로 볼게요. 2020년 52,200원이 최고가였습니다. 2020년 재무제표 485억. 재무제표 485억에서 주가 최고점이 52,000원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2023년 기준으로 볼게요. 2023년 재무제표 컨센서스로 매출이 1,193억, 1,193억 매출이, 주가는 최고점 대비 193,000원, 193,000원입니다. 자, 193,000원. 자, 매출은 한 2배? 2.5배인가요? 재무제표로 봤을 때 매출은 2.5배 정도가 뛰었고, 주가는 52,000원에서 갔으니까 한 3배, 4배, 한 3.7배 정도가 뛰었죠. 매출 대비 주가는 약간 고평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2.5배가 뛰었고 3.7배이기 때문에 그렇게 고평가는 아니구나 라고 판단을 해볼 수가 있어요. 자, 다른 건 지금 다 제껴놓고 재무제표의 매출과 주가의 현재 상태를 보고 지금의 현재 주가가 재무제표 대비 고평가인지 저평가인지는 이렇게 심플하게 진짜 1분만 투자해도 알 수 있습니다. 나노신소재 같은 경우에는 2020년도 매출이 485억이었고 2023년도 매출이 1,193억이다. 그러면 2.5배 정도가 되는구나. 그런데 주가는 최고가 기준으로 2020년도 52,000원, 2023년도 193,000원, 약 3.7배 정도가 된다. 그러면 그 재무제표는 2.5배, 주가는 3.7배, 약간 고평가가 되어 있구나 라고 판단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러한 판단하는 기준을 가지고 이 나노 신소재를 매수를 할지 매도를 할지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약간 고평가인 기준으로 생각이 되니까 이거는 아무래도 매수보다는 가지고 있으면 매도를 좀 기준으로 잡으면 되겠죠. 다음 정보를 한번 볼게요. 자, 국민주 카카오입니다. 자, 이 카카오는 저평가인지 고평가인지 한번 재무제표로 그리고 주가를 기준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자, 2020년도 기준 고가 기준 84,000원,
자, 2020년도 84,000원이었습니다. 고가 기준. 자, 그러면 재무제표를 한번 볼게요. 재무제표를 보시면 4조 1,000억, 4조 1,000억, 매출이 4조 1,000억, 주가가 84,000원. 그러면 2021년도에는 17만 3천원이었어요, 주가가. 17만 3천원이면 이거의 약 2배죠. 그러면 재무제표도 2021년도에 2배가 됐는지 보는 겁니다. 21년도 2배 안 됐죠. 한 50%만 늘었죠. 6조 1,000억. 6조 1,000억이니까 이때 기준은 지금 고평가인 겁니다, 주가가. 자, 다시 한번 더 간단히 설명드리면 주가가 84,000원일 때 그 매출이 4조 1,000억이었어요. 그러면 그 다음 해에 주가가 17만 3천원이면 약 2배 정도가 뛰었으니까 매출 또한 8조 2천억 정도가 돼야지 정상인데 매출은 6조 1,000억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고평가인 상태죠. 재무제표는 2배인데 주가는 재무제표는 2배가 안 되는데 주가는 2배 이상 뛰었으니까 그러면 고평가이기 때문에 이때 주가가 고평가이기 때문에 매도를 하시는 게 맞다. 매수보다는. 자, 그리고 주식이 내려갔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기준으로 한번 볼게요. 현재 주가는 65,500원입니다. 2023년. 자, 그럼 2023년 재무제표를 보면 8조 1,000억이죠. 자, 2023년 기준 8조 1,000억. 매출이 8조 1,000억. 그리고 주가는 65,500원입니다. 자, 그러면 2020년도 기준 2020년도에는 주가가 84,000원이었는데 현재 주가는 65,000원입니다. 그런데 재무제표는 이거의 약 2배로 잡고 약 2배입니다. 그러면 2020년 기준 현재는 저평가인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럴 때는 주식을 매도하는 것보다는 매수하는 게 맞다. 이렇게 기본을 잡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맞죠? 2020년도에 주가는 84,000원, 매출은 4조 1,000억. 그런데 현재 기준 주가는 65,500원. 오히려 이때보다 주가가 낮죠. 2020년 기준. 그런데 매출은 이때의 약 2배입니다. 8조 1,000억. 그러면 2020년 기준 현재의 주가는 저평가인 상태구나. 그러면 내가 이거를 매도를 생각하기보다는 매수를 기준으로 한번 잡아봐야겠다 하고 기준으로 잡은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차트를 보시든 아니면 뉴스를 보시든 아니면 공시를 보시든 CB나 BW를 보시든 이평선을 보시든 그 다음에 또 전략을 짜는 겁니다. 이렇게 크게 기본 전략을 짜놓은 다음에요. 정말 쉽죠? 이렇게 하면 진짜 이때는 주가 대비 재무제표가 고평가였다. 그러니까 이때는 파는 게 맞다. 현재는 재무제표 대비 저평가구나. 그러면 사는 게 맞다. 정말 심플하지 않습니까? 진짜 1분만 투자하면 되거든요. 괜히 애널리스트 말을 듣거나 다른 사람 주식 고수라는 사람들 말 들을 필요가 없어요. 내가 재무제표 매출만 보고 현재 주가만 보고 그리고 이걸 짜맞추게 하면 되는 겁니다. 이거 짜맞추게 하는데 1분도 안 걸리잖아요. 그래서 현재의 주가가 고평가인지 저평가인지 확인한 다음에 고평가면 내가 좀 덜 먹더라도 매도를 생각하시면 되고 저평가면 내가 좀 덜 싸게 사더라도 사놓으면 저평가니까 지기업 가치까지 올라가면 이익이니까 매수를 생각하시면 되고 이렇게 길게 보고 전략을 짜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번에는 현대차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차 재무제표를 보면 2021년도 기준으로 한번 볼게요. 2021년도 기준 110조고 현재는 150조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2021년도에는 최고가가 28만 9천원, 현재는 최고가가 약 한 20만 원 정도 되겠네요. 그러면 이때 기준으로 보면 현재의 주가가 이때의 주가보다 싸죠. 그런데 재무제표는 현재가 더 높은 편입니다. 재무제표는 지금이 150조, 재무제표는 현재 150조고
이때가 117조. 재무제표는 현재가 더 높은데 주가는 더 낮은 상태다. 그러면 이때 기준 주가는 저평가인 상태구나. 현대차는 저평가인 상태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자, 지금 이때 기준으로 보시면 이때가 언제냐면 18년도입니다. 18년도 대충 이 정도 가격이니까 약 17만원 정도 잡아볼게요. 자, 다시 볼게요. 현대차 기준 2018년도에 주가는 17만원이었고 매출은 96조입니다. 2021년도 기준 주가는 28만 9천원이고 매출은 117조입니다. 이 금액이 많아갖고 헷갈렸네요. 자, 그러면 2021년도 기준 주가는 주가 대비 요 재무제표는 한 20% 정도 올랐나요? 대충? 재무제표는 20% 정도 올랐는데 주가는 한 50% 정도 올랐죠. 대략 잘 맞나 모르겠지만 대충 봤을 때. 그러면 재무제표는 20%밖에 안 올랐는데 주가는 50%나 오른 겁니다. 그러면 2021년도 이때가 고평가인 상태인 겁니다. 그러면 고평가인 상태니까 주식을 매수하기보다는 주식을 매도하는 편이 맞다. 2018년도 기준. 이때가 2018년도, 2017년도거든요. 이때가 횡보장이니까 이때를 기준으로 잡으면 이 2021년도는 많이 비싼 상태였다라고 요 재무제표하고 주가만 비교해봐도 딱 나오잖아요. 그러면 역시 꼭지를 치고 밑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왜? 이때가 고평가였으니까 재무제표는 20%밖에 안 올랐지만 재무제표의 매출은 주가는 50% 정도 올랐으니까 고평가인 상태다. 이때는 매도를 치고 그러면 현재 기준으로는 다시 아까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저평가인 상태니까 현재는 다시 매수를 고려해봐야 된다 라고 현대차는 크게 봤을 때 그렇게 기준을 잡을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아모레퍼시픽으로 한번 알아볼게요. 아모레퍼시픽 2018년도 기준입니다. 아모레퍼시픽 2018년도 고가가 34만 9천원. 자, 위에 한번 적어볼게요. 2018년도 주가 고가가 34만 9천원 정도였습니다. 그럼 이때 매출을 한번 볼게요. 매출이 100억, 1000억조, 5조 2천억, 5조 2천억 이었습니다. 맞죠? 자, 그럼 현재 기준으로 봅시다. 현재 기준 2023년도에 주가는 13만 6천원입니다. 그리고 매출은 컨센서스로 4조 4천억, 4조 4천억입니다. 자, 주가도 과거보다 싸고 재무제표로 매출도 과거보다 쌉니다. 그런데 매출로 봤을 때 2018년도 매출이 5조 2천억에서 지금 4조 1천억이면 몇 프로입니까? 한 대충 10% 됩니까? 대충 한 10몇 프로, 한 12% 잡읍시다. 대충. 재무제표 매출은 12% 정도가 떨어졌는데 주가는 50% 정도 떨어졌죠. 현재 대충 50% 정도 떨어지니까 재무제표 매출 대비 주가는 현재 저평가다. 그러니까 저평가인 상태니까 2023년 주가는 저평가인 상태니까 이거는 매도보다는 매수를 고려해야 된다 라고 기본을 잡을 수 있습니다. 정말 쉽죠? 자, 그 다음에 NC소프트를 기준으로 잡아보겠습니다. NC소프트 2018년도 고가 51만 2천원. 자, 2018년도 고가 51만원 간단하게. 그리고 이때 재무제표로 보면 1000억조 1조 7천억. 자, 매출이 1조 7천억입니다. 그러면 자, 한번 봅시다. 2021년도 이때 주가는 100만원 간단하게. 그리고 매출은 2021년도에 이렇게 있으니까 2조 3천억 2조 3천억 2조 3천억입니다. 자, 봅시다.
2018년도 기준 잡으면은 2021년도에 주가는 약 2배 정도 뛰었어요. NC소프트가. 자, 그런데 재무제표로 보면 매출은 2배가 안 뛰었죠. 한 50% 뛰었습니까? 한 대충 50% 뛰었죠. 그러면 매출은 50%밖에 안 뛰었는데 주가는 2배가 뛴 겁니다. 그러면 2021년도 이때는 주가가 고평가인 상태였습니다. 매출 대비 주가가 고평가인 상태니까 이때는 매도를 기준으로 잡으셔야 됩니다. 역시 주가가 고평가인 상태니까 그 이후로 쭉 내려갔죠. 자, 그러면 현재 기준 2023년도 기준으로 한번 알아봅시다. 주가는 현재 38만원, 매출은 컨센서스로 2,400억 정도. 자, 2,400억 정도입니다. 자, 그러면 2018년도 기준 주가는 51만원에서 38만원. 2018년도 기준 더 싸요, 주가는. 그런데 재무제표로 보면 1,700억에서 2,400억. 재무제표는 현재가 더 높아요. 그러면 이때는 과거보다 주가는 현재 더 싼데 재무제표 매출은 더 높은 상태입니다. 이때는 주가가 저평가인 상태구나. 그러면 지금은 매도보다는 매수를 고려해야 된다. 이렇게 기준을 잡으면 됩니다. 이렇게 재무제표를 보고 그리고 현재 주가를 보고 현재 주가가 고평가인지 저평가인지 정말 심플하게 알 수가 있죠. 또 딴 것도 예를 들어 드릴게요. LG전자 자 2021년도 19만 3천원 2021년도 그냥 19만원 간단하게 2021년도 여기 100억 1000억 조 10조 73조 간단하게 73조. 자, 현재 기준으로 잡아봅시다. 현재 2023년도 자, 주가는 11만원 그리고 매출은 85조. 자, 물론 이때 주가 뜬 건 애플카 한다 이런 뉴스가 있기 때문에 뜬 거예요. 근데 이런 뉴스 모르는 사람도 있잖아요. 저야 맨날 주식을 하니까 전업으로 주식을 하니까 아는 거고 그런 거 모르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런 거 싸그리 다 무시하고 싸그리 다 무시하고 정말 재무제표와 현재의 주가, 과거의 주가만 보고 주가가 현재 저평가인지 고평가인지 판단하는 기준인 겁니다. 자, 그러면 2021년도 대비 현재 2023년도 주가는 더 싸요. 19만원에서 11만원이니까. 근데 매출은 73조에서 85조입니다. 매출은 현재가 더 많습니다. 주가는 과거가 더 비싼데. 그러면 주가는 현재 2021년도 대비 저평가인 상태다. 왜? 매출은 더 많은데 주가는 더 싸니까. 그러면 저평가인 상태이기 때문에 주가를 매도하기보다는 매수를 고려를 해야 된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LG전자는 이렇게 볼 수 있고 롯데쇼핑 한번 볼게요. 요즘엔 인기가 없는데 뭐 옛날엔 인기가 많은 종목이었죠.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2018년도 기준 주가 26만 7천원. 자, 2018년도 주가 26만원 간단하게 26만원. 이때 매출은 1000억 조 10조 17조. 자, 현재 기준 보겠습니다. 2023년도 주가는 83,000원. 그리고 이건 26만원이고 이거는 83,000원입니다. 83,000원. 자, 그리고 매출은 15조. 자, 한번 봅시다. 2018년도에는 주가가 26만원으로 현재보다 주가가 더 높습니다. 매출도 현재보다 더 높아요. 17조, 현재는 15조. 그런데 매출은 얼마 차이 안 나죠? 한 10%? 한 12%? 13% 정도 차이 나나? 매출은 12% 정도밖에 차이 안 나는데, 자, 주가는 4배 이상 싸요, 현재가. 자, 그러면 요 재무제표 매출로 보면은
현재 이 롯데쇼핑은 아주 저평가인 상태다. 매출 줄어든 거 대비 주가는 더 많이 줄어들었다. 아주 저평가인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는 적극적으로 매수를 고려해야 될 상황이다. 매도보다는 이렇게 저평가주를 찾아볼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제가 롯데쇼핑, LG전자, NC소프트, 그리고 아모레퍼시픽, 현대차, 국민주, 카카오, 요즘 인기 많은 나노신소재, 2차전지 금량, 2차전지 관련주, 에코프로비엠, 요렇게 그게 큰 종목이든 작은 종목이든 어떠한 걸 대비하더라도 현재의 주가와 과거의 주가, 그리고 현재의 재무제표 매출과 과거의 재무제표를 가지고 현재의 주가가 고평가인지 혹은 저평가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1분 만에. 정말 쉽죠?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는 알았으니까 텍스트로 봐도 조금 이해가 더 쉬울 겁니다. 이 텍스트로 보면 맨 처음에 글자만 보면 어렵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는 앞에서 예시를 들어서 봤으니까 한 번 더 저희가 텍스트로 한번 보자고요. 진짜 1분 만에 재무제표 매출로 주식 가치 평가하는 방법. 과거 매출과 현재 매출 기준으로 현재의 주가가 고평가인지, 고평가일 때는 매도를 해야 되고 저평가인지, 저평가일 때는 매수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판단하는 방법인데 이게 100% 맞는 건 아니지만 주식 매매 시, 그리고 특히 중장기 매매 시 큰 참고가 될 수 있는 지표입니다. 이거 하는데 1분밖에 안 걸려요. 파악하는데. 자, 과거 매출이 현재 매출보다 높다. 그러면 당연히 과거 주가가 현재 주가보다 높은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과거 매출이 현재 매출보다 높은 상태인데 주가는 반대로 과거 주가보다 현재 주가가 높은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는 주가가 고평가인 상태가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럴 때는 주식을 매도를 하셔야 되고, 반대로 과거 매출이 현재 매출보다 낮다. 그러니까 현재 매출이 더 높다. 그리고 그러면 당연히 현재 주가가 과거 주가보다 높아야죠. 매출이 높으니까. 이게 정상인 상태인데 과거 매출, 그러니까 현재 매출이 과거 매출보다 높은 상태인데 주가는 반대로 과거 주가가 더 높을 때가 있어요. 당연히 현재 주가가 더 높아야 되는데 왜? 현재 매출이 더 높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반대의 상태일 때는 그 주식의 주가가 현재 저평가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런 상태일 때는 주식을 매수를 하셔야 됩니다. 왜? 주식의 가치보다 현재 주가의 가치가 낮기 때문에 주가는 주식의 가치까지 회귀를 하는 그 습성이 있거든요. 그러면 현재의 주가가 가치가 싸다 하면, 주식이 가치보다 싸다 하면 얘는 오를 거기 때문에 주식을 매수하셔야 되고, 이것처럼 주가가 현재의 주가 상태가 이건데 주가가 지금 높은 상태에 있다. 기업 가치가 이건데 그러면 주가가 다시 회귀하니까 밑으로 내려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는 주가가 고평가일 가능성이 있으니까 주가를 매도를 하시는 겁니다. 정말 심플하죠. 이거 1분만 투자하면 알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가치 투자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중장기 투자를 하면 중장기 투자를 할 때 이렇게 지금 아주 주가 대비 저렴한 주식을 찾아 놓으면 그게 언제 오를지는 아무도 알 수 없지만 주가의 가치보다 현재의 주가가 저렴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걸 사놓으면 언젠가는 원래 이 기업의 가치만큼 올라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렇게 중장기적으로 가치 투자를 하신다면 여러분은 절대 손절할 필요 없이 그래도 안정적으로 마진을 가지고 주식을 투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꼭 중장기 투자가 아니고 단기 투자를 하시더라도 현재 기업 가치보다 주가가 이렇게 판단했을 때 주가가 고평가인지 아니면 저평가인지 간단하게 가치를, 그러니까 기준을 더 놓고 보면은 단기 매매 하더라도 좀 더 쉬울 수가 있어요. 주가가 고평가일 때는 지금 내가 매도 쪽으로 많이 생각하면서 주식을 매매해야겠구나. 주가가 저평가일 때는 내가 단기 투자를 하더라도 조금 더 주식을 끌고 가보자. 왜? 현재의 가치보다 주가의 가치가 낮으니까. 이렇게 참고를 하면서 단타를 칠 수도 있고 중장기적으로는 좀 더 기다려가지고 크게 마진을 먹을 수도 있고
이런 방법을 주식 투자할 때 그 참고를 많이 하시면 조금 더 내가 주식 투자를 쉽게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저번 편에 이어서 오늘은 1분 만에 재무제표로 주식 가치 평가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그럼 다음 편은 저희가 이때까지 캔들, 이평선, 보조지표, 거래량, 그리고 재무제표, 그리고 재무제표로 지금 주식 가치 평가하는 것까지 저희가 지금 한 6편 정도로 그 기초 강의로 계속 알아봤거든요, 시리즈로. 자, 그러면 그 다음 편에는 이것들을 응용해서 이평선도 대입해보고, 그리고 볼린저 밴드도 대입해보고, 그리고 그 거래량도 대입해보고, 그리고 이렇게 재무제표도 대입해보고, 이런 식으로 대입을 해가지고 주식을 사면 내려가는지 올라가는지 50% 확률인데, 이 확률을 이런 거 하나 대입하면서 조금씩 그 확률을 올려가는 게 주식이거든요. 이렇게 어떻게 해야지 조금 더 이 확률을 올릴 수 있는 건지, 그리고 어떻게 대입하면 되는 건지에 대해서 다음 편에는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이 정도까지 끝내고 저는 주식 트레이너 주트였습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감사합니다.